LA 산불이 도시를 뒤덮은 그 순간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미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노앤드 데님의 데빈 강 씨가 의류 1,000벌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ALMG 호스피탈리티의 알렉스 손 대표가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한인들의 온정이 이어졌죠. 그런데 산불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한인들의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시민들의 익명 기부가 이어져 한인타운 재건을 위한 거액의 기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LA 소방관 제이미 박이 들려주는 할머니와 한인 커뮤니티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LA 한인타운 근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35살의 제이미 박입니다. 수천 명의 소방관 중 여성이 드문 이곳에서 제가 한국계 여성 소방관이라는 건 꽤 특별한 일이었죠. 할머니의 한식당 순잔해는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3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83이신 할머니는 13살 때 한국전쟁 고아가 되어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LA 폭동 때는 할머니도 가게 문을 닫고 피난을 가셨다고 해요. 한인타운 상점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우리 가게는 겨우 건물만 그을린 채 살아남았대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곳에서 자랐어요. 10살 무렵 학교가 끝나면 곧장 할머니 가게로 달려와 숙제를 하고 심심할 때면 주방 구석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신조였죠. 그래서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오면 꼭 김치찌개 한 그릇을 더 주시곤 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북가주 유명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때만 해도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할머니 가게 근처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였죠. 그날 소방관들이 한밤중까지 불과 싸우는 동안 할머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이재민들을 위해 김치찌개와 국밥을 끓이셨답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라고 걱정하는 제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잖니.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야.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월스트리트 취업 지원서를 모두 삭제했어요. 대신 소방학교 지원서를 작성했죠.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고된 훈련 과정.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끝까지 밀어주었더군요. 누군가는 왜 하필 소방관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처럼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얼마 전 LA에 또다시 큰 산불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어요. 산불이 시작된 건 1월의 어느 추운 새벽이었어요.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에서 시작된 불길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죠. 우리 소방서에 첫 비상 호출이 울렸을 때만 해도 이 산불이 거의 48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헬리콥터와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주민 대피 작업을 도왔습니다. 파사데나와 알타데나 지역 주민들이 하나, 둘 대피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들의 얼굴에 핀 불안과 절망을 보며 문득 할머니 가게가 있는 한인타운이 걱정되더군요. 24시간 연속 근무 중 잠깐 한인타운에 들렀을 때였어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낯선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트럭에서 새 옷들을 차곡차곡 내리고 있었죠. 이재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가게 안은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 한인 자영업자들이 보내온 식재료들로 따뜻한 국밥을 만드는 할머니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였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 작업이 힘들었던 그때 이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미국인 소방관 동료의 말이에요.
한 그릇의 김치찌개를 받아들며 그가 말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왜 자기들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걸. 그날 밤 비상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쥐어주신 주먹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산불은 우리 도시를 위협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이웃들의 마음은 더 뜨거웠다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죠.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를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푸드트럭 사장님이에요. 본인의 집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트럭을 몰고 다니며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셨죠. 나도 도움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SNS에선 이상한 일들도 있었답니다.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산불 현장을 배경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인들의 선행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졌죠. 할머니의 가게는 어느새 작은 구호센터가 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소방서에서 일하고 밤에는 할머니 가게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답니다. 한 미국인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 지친 소방관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웃음을 되찾던 순간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안젤리나 졸리의 방문이에요. 그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는데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더군요. 이런 게 진정한 커뮤니티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단체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 도움은 도움을 낳는다는 거였죠. 한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한 미국인 청년이 할머니 가게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산 생필품을 기부하러 왔다는 거였죠. 한인분들이 보여준 이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가게 앞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인과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호물품을 나르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재민들을 돕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갔죠. 연기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이 보였답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큰 빛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가게 근처 소방서로 출근하고 있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가게 앞에 줄지어 선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는데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들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모여든 분들이었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한 미국인 자원봉사자가 말했죠. 그의 손에는 장갑과 빗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한인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구호품을 나누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졌다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가수 더 위켄드의 소식이었어요. 그가 산불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유명인들의 기부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제 동료 소방관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워하던 것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소통하려 노력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보답해야 할 차례야 라고 했죠. 휴식 시간이면 한인타운 복구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참여도 늘어갔어요.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이 합류했고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피해를 입은 상점들을 함께 청소하고 보수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이웃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미국인 자원봉사자가 말했죠. 왜 자기들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산불은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요. 할머니 말씀처럼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한인타운을 넘어 LA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교대 근무를 마치고 할머니 가게에 들렀을 때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아직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산불의 붉은 기운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우리가 나눈 작은 도움이 이제는 더 큰 손길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강풍 경보가 발령된 날,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센타애나 바람이 시속 160km로 불어닥치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40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말에 우리 소방대원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답니다. 제이미, 주택가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야. 무전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소방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불길을 키웠고 우리가 진화한 구역마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도로는 끊기고 통신은 두절되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호물품 보관소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물품을 약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담요며 생수를 카트 가득 싣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저기 또 왔잖아. 한 자원봉사자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도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식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포장 그릇까지 들고 와서 몇 인분씩 싸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페이스북에서 구호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더군요. 전기가 끊긴 보관소를 지키며 밤을 새우던 자원봉사자들의 눈빛이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인회에서 보낸 마스크와 담요가 계속 도착했고 우리는 24시간 교대로 물품을 지켰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불이 다시 번졌어. 무전이 다시 울렸을 때 저는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구호물품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미국인들도 있었답니다. 약탈범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불길은 여전히 거셌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시속 160km의 바람도 40년 만에 최악의 산불도 악의적인 약탈도 우리를 멈출 순 없었어요. 산불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LA 시민들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교대 시간에 소방서에 도착했을 때였죠. 로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들이 한인타운 재건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서장님이 감탄하시더군요. LA 전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익명으로 또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기부를 이어갔어요. 할머니 가게 앞으로는 연일 감사의 손길이 이어졌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쪽지 몇 장이었는데 어느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벽 한쪽을 가득 메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오후예요. 진화 작업을 마치고 잠시 할머니 가게에 들렀을 때였죠. 평소 자주 오던 미국인 단골 손님이 찾아와 할머니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모은 거예요. 액수가 크진 않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그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LA 전역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직접 한인타운을 찾아와 복구를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여기저기서 모금 소식이 들려왔죠.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산불은 아직 우리 곁에 있었지만 LA의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처럼 도움은 돌고 돌아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어요. 산불 통제가 여전히 어려웠던 그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온 소방관들이 우리 지휘본부에 도착했어요. 72명의 멕시코 소방관들과 100여 명의 캐나다 소방관들이요.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무전 소리에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불과 싸운다는 그 마음만은 모두 같았죠. 그날 저녁 할머니 가게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멕시코 소방관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고 캐나다 소방관들은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구호품을 나르고 있었죠.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었답니다. 피해 상황도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1만 2천 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고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했죠. 주지사가 LA 2.0이라는 재건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어요. 한인 교회와 현지 자선단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어요. 대피소마다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고 구호품을 나르는 트럭에는 다양한 국적의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죠. 보험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 곁에는 이제 한인 통역자들이 함께 있었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미국인 변호사들도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서로를 만나 더 큰 힘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제는 소방서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영어로만 되어 있던 재난 매뉴얼이 이제는 한국어,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걸렸더군요. 서장님이 직접 요청하신 거라고 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산불이 발생하고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마주했어요.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의 진화율이 각각 31%와 65%.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건 차가운 숫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날도 할머니 가게는 분주했어요. LA 한인회에서 보낸 마스크와 담요를 나르는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했죠. 처음에는 서툴게 인사를 나누던 한인과 미국인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온 상자들 앞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저희 회사에서 모았어요. 이웃들이 함께 준비했어요. 도움의 출처를 묻는 할머니 질문에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답니다. 진화 작업 중에도 변화는 느껴졌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통역하고 미국인 의료진이 진료하고 멕시코 소방관들이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해도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재난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잖아요. 한 미국인 소방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라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답니다. 불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신뢰,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함께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요. 산불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 할머니 가게는 밤늦게까지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4만 7천여 가구 중 하나였지만 발전기를 돌려가며 따뜻한 음식을 만드셨죠. 지친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였어요. LA 폭동 때는 우리끼리 숨어서 도왔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 그런데 이번엔 달라. 우리가 함께 일어서고 있잖니. 국수를 삶으시며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강풍이 불어올 때마다 산불은 더 거세졌어요. 건조한 날씨는 우리를 지치게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가게 앞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 보였거든요. 여기 새 지도예요. 한국에서 온 소방관이 내민 지도에는 그가 직접 한글로 써넣은 지명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죠.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인 통역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소통을 도왔고 각국 소방관들은 서로의 장비와 기술을 공유했어요. 재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미국인 소방관 동료가 말했어요. 왜 한인분들이 그렇게 서로 돕는지, 그리고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요.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라는 걸 배웠답니다. 산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소방서로 향하는 아침, 또다시 무전이 울렸어요. 여전히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의 불길은 거셌고 12,000채의 건물이 사라진 자리엔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들이었어요. 전기가 끊긴 거리에서도, 대피소에서도, 그리고 할머니 가게 앞에서도 한인과 미국인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시작한 선결제 문화는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미국인 소방관이 말했어요.
왜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한인들의 선결제 정신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LA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여셨어요. 진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소방관들, 밤새 자원봉사를 한 시민들, 대피소에서 온 이재민들 모두가 그곳에 모여 따뜻한 국물을 나눠 마시며 힘을 얻었죠. 우리가 나눈 작은 친절은 이제 더 큰 선행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LA의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돌아보면 이 재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법, 함께 일어서는 법,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는 LA를 하나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한인들의 선결제 문화가 열어주었다는 것도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봉사정신과 선결제 문화가 미국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나눔 문화와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